잠시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서 내란의 밤 1년을 맞아서 3일 저녁, 그러니까 내일 저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K민주주의를 회복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내란의 밤을 극복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커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이제 상황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1년 앞두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저녁 12.3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 오늘 오전 방금 34분경에 공지를 통해서 내일 저녁에 개최되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대통령이 참여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자세한 그 위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게 지난달 25일경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날 내일 시민대행진을 개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거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 뉴스가 정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이 내란 1년을 맞아서 국민 담화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외신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걷는다,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게 12.3 내란의 극복한 주역은 국민이다, 시민이다, 국회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성명을 통해서 이 12.3 내란 극복을 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런 것들을 외신 기자회견과 함께 알릴 것이고, 또 한 번 시민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란을 이렇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켰습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아무래도 이 대통령 이 담화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계속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저희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 최근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네, 틱톡이나 X 등의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발견됐답니다. 이 계정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나 봐요. 이거까지는 이해를 좀 해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 사칭을 넘어서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경찰청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대통령실은 유사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투자 플랫폼을 직접 홍보하는 것처럼 꾸며진 AI 조작 영상도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당 사건도 경찰 수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얼굴을 가지고 마치 이 플랫폼에 투자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신력, 인기 등을 악용한 사례라 할 수 있지요. 비단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 얼굴만 허위 조작한 게 아니라 AI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의료진 전문가들을 활용한 유사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허위 조작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경계가 시급하다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들이 많다. 이것도 심각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신상호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네. 윤호겐 TV, 뭐 전한길 뉴스, 너아라 TV, 뭐 이런 약간 이 구구 유튜브 채널 등에서 뭐 이 대통령이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라든가 네.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인적 관계가 있다라는 허위 사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어휴.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 채널 17개 가운데 네. 전환길 뉴스만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 조치나 그에 따른 뭐 실효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수익은 거두면서 어떤 익명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박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 목에 박미통위 위원을 각각 지명 위촉한 상황이니까요. 박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관련 입법 및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 내란 관련 언급보단 현안 얘기가 좀 주로 다뤄졌었는데 쿠팡 사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네,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털렸습니다. 이게 국내 경제 활동 인구를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 싶어요. 징벌적 손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산재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바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일하다 죽으면 회사가 망한다 생각해야 안전에 비용을 투자한다는 건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대규모 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망한다 생각해야 보안에 더 힘을 쏟을 거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주문했고요.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일 오전 현안 점검 및 보고가 있는데요. 네. 관련해 어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하. 오늘 국무회에서 이 문제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중동 아프리카 순방 이후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인데 이런 현안도 언급이 또 될 것 같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현안으로 다뤄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비상계엄 해제 1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이 오늘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네. 일단 아마 뭐 확실한 거는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이 토의가 될 것이고 부처 보고들이 이어질 것인데 앞서 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했던 네. 뭐 정상회의 참석이라든가 뭐 이 중동 아프리카 방문 성과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게 지금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하워드 러트닉 장관, 미 상무장관이 11월 1일자로 네. 이제 그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한다. 뭐 이제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네.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번 국무회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중계되니까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오마이TV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